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이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는 간혹가다 이제 문제가 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읽고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화면에. 자, 비판적 역사 읽기 내용 이제 그 앞부분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이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에 대한 그 이제 논문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 교재에 대한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역사 이해를 쓰기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장기간의 학습 지도와 경험이 필요하다. 주어진 테스트에 대한 이해를 활발한 글쓰기를 표현한 학생들도 저자의 관점에 대한 근거를 더 비판하거나 텍스트의 역사 지식을 만들어진 배경까지도 배경을 주목하지 못한다. 여기 배경이라는 거는 이제 테스트가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컨텍스트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 학생들은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는 작업이다. 자, 이는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사전 지식, 텍스트 유형의 특성과 한계의 인지, 텍스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 다양한 쓰기, 표현 능력의 개발 등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작은 역사가를 가정하고 나름대로 역사를 써보는 것이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비판적 역사 읽기와 역사 쓰기의 취지 같은 거, 예, 그 개요를 이제 좀 말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머릿말을 볼게요. 서문 부분을 보죠. 자, 서문에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어갈게요. 142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 이제 비판적 역사 읽기가 나오는데, 자, 비판적 역사 읽기가 학생들의 주체적인 역사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이 비판적 역사 읽기가 끝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이제 비판적 역사 쓰기죠. 자, 비판적 역사 쓰기는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통해 그 교재 내용의 의미를 부여하고 비판적 쓰기를 통해 이를 언어로 조직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에 각각의 역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역사 쓰기 과정에서 역사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히 하며 자기 나름의 역사상을 만든다. 자,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역사 읽는 자신의 관점과 인식을 드러내는 역사 쓰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역사 만들기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적 쓰기의 어떤 학습의 효율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내용에 이제 들어가죠. 비판적 역사 읽기 쓰기의 원리. 자, 역사 교재에 사용되는 텍스트의 내용과 표현 형식은 역사 인식력과 파다고지를 반영하고 있다. 즉, 외형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그대로의 서술 형식의 설명 테스트는 집단 기억을 증진하는 역사 교육을 지향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 테스트라는 게 나왔죠. 자, 이 설명 테스트라는 것은 보통 이제 교과서에 쓰이는 테스트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그 민족 공동체 유산의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서 역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설명 테스트에서는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그 형식의 자료에서는 주체는 근대 역사에 형성된 정형적인 집단인 곳이 국가이며 역사는
진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텍스트는 집단 경험을 전달해 주면서 그 독자에게 정체성, 일치감, 도덕 체계를 심어준다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 일치감, 도덕 체계라는 거는 어떤 민족주의 또는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집단 의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단 의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만들죠. 되게 이제 국사 교과서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설명책 국사 교과서는 설명책 테스트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국민국가나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이바지를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국가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나 일치감, 그 다음에 도덕 체계를 이제 심어주고요. 이 교과서에는 뭐가 실려 있죠? 과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기억, 우리 이제 민족으로서 이제 알아야 할 집단 기억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설명적 테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과거식 집단 기억을 통해한다면 역사 교육은 어떤 일관된 사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자, 역사 교육은 민족 국가나 민족주의를 형성하는데 의식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한국사도 그런 목적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역사 교육의 내재적 목적보다는 외재적 목적에 의해서 형성됐다. 자, 근데 이런 민족 그 공동체 역사, 유산의 역사에 문제점이 있어요.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있고 이러한부터가 이제 문제점이 나오죠. 첫 번째가 자, 유산으로서의 역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며 도구마로 전락된 위험성이 있다. 비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단으로 전락된 위험성이 있고 만일 역사가나 교과서 저자들에 의해 과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정의된 테스트가 제시된다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뭐 학교에서 그 텍스트의 내용이 옳고 그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는 역사학습의 의미가 사실상 무기력한 과거의 재현이 될 것이다. 자, 이러한 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설명적 테스트를 말하죠. 자, 텍스트에서 받아들였던 역사 지식은 탐구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저자의 권위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린 거다. 자, 이때 저자라는 것은 누굴까요? 이거는 주로 국가의 권력이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런 한국사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쓰여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설명적 테스트에 대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설명적 테스트는 교과서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요 뒤에 반면에 이제 있죠. 반면부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내러티브 테스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보면 그 설명적 테스트가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 자, 그걸 뭐냐면 보면 자, 과거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담고 있는 역사 테스트, 그러니까 내러티브 테스트, 그러니까 저자가 드러난 테스트 내용은 단위나 하나의 사실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 하여금 그 학생들 하여금 역사가와 역사의 평가와 사료의 근거에 어느 정도 더 나은 해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사고 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은 역사 테스트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역사 테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의 역사를 인식 방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은 교재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진술에 대해 질문하고 그 진술의 증거 자료에 비춰 다른 진술과 비교하도록 파악하기도 한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독립적인 이제 역사 지식을 구축하는 하나의 과정이 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그 저자가 드러나는
저자가 드러나는 텍스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텍스트의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내러티브 텍스트, 그러니까 저자가 드러나는 텍스트에 대한 비판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실려 있죠. 자,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비판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역사적 사실 자체보다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이나 방법을 강조하고 상반된 역사 해석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상대주의에 빠뜨리는 비판이 있다. 어떤 보편적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강주 민주화 운동을 뭐 부정한다든지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거. 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저자가 드러낸 테스트의 문제점이죠. 자, 그렇지만 이에 대한 재발론이 있어요. 재발론. 비판점에 대한.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학생들은 이미 텔레비전이나 영화, 만화, 소설 등을 통해 상반된 역사 해석을 접하고 있고 따라서 여러 해석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역사 탐구의 학문적 절차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생들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접하기 때문에 이 의견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역사와는 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볼 때 자, 이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이제 어떤 역사 서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예전에 역사 서술 방식은 설명적 테스트였죠. 교과서가 대표적인 설명적 테스트 이제 내용인데, 자, 이 설명적 테스트를 해체시키는 거야. 그리고 뭘 강조하냐면 저자가 드러나는 의지가 드러난 내러티브 테스트를 이제 강조하죠. 자, 이 내러티브 테스트는 저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1인칭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역사 위에서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 그래서 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판적 쓰기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역사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의 이제 논지가 그 밑에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바라본 이제 역사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에서는 모든 역사 해석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받아들인 인식자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진리가 상인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적 구성물이라고 본다. 그죠? 자, 구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른바 따라서 지식의 객관성과 중립성, 진리의 실증성과 확실성이 신뢰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들의 인식을 보면 우린 텍스트를 통해서만 과거의 사실을 접근할 수 있는데 텍스트의 언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포상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사실을 구성한다고 본다. 포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이미지가 떠오는 거야. 어떤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면서 이 사물의 이미지가 실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양이나 개의 이미지를 할 때, 고양이나 개의 어떤 언어를 그 말을 틀 때 고양이의 이미지와 개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머릿속에. 그리고 이 포상은 그 실제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제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걸 안 믿어. 언어는 다 허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구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한 거는 실제로 포상되는 게 아니라 떠오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의도에 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상의 위기는 누구부터 나오냐? 이 포상의 위기라는 것은 이제 이거 포상이 우리가 떠오르는 이제 역사적 실제적 그 언어의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거는 실제가 아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자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하자는 텍스트를 만들 때 중립적인 태도로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가 자기 자신을 용해한다.
설사 자신이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텍스트의 속성상 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텍스트는 항상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숨기는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보면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자가 그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 하자 자체가 언어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포상한 것이 아니라 구성된 얘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냥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러티브 특징이 또 나와요. 그 내러티브의 특징. 내러티브 테스트의 특징이 또 여기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내러티브 테스트의 특징은 그 앞에 있는 거, 요 부분하고 이제 그 연결시켜서 보세요. 1, 2, 3까지 얘기했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데, 자, 요걸 이제 4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내러티브 테스트의 특징. 역사적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기술한 내러티브는 역시 실제 경험을 직접 포착할 수 없다. 그래서 내러티브의 토대인 사료가 다의적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 이때 다의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한 가지의 테스트 안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물. 그러면 이게 이제 화학적 기호는 H2O죠. 이렇게 표시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물을 또 생명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뭘로 죽음을 의미하죠. 공무도화가나 뭐 그런 데서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등등등등 여러 의미도 읽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러티브 테스트는 그 하자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대개보면 내러티브 테스트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1인칭 시점으로 드러내요. 1인칭. 예. 그래서 1인칭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인종, 계급, 성 이런 것들이 서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정을 해줘요. 내 말이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인정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러티브 테스트의 이제 특징은 이제 보면 자, 7번째 보면 자, 내러티브는 또한 인간 경험의 미묘하고 세밀한 특징적 부분, 느낌, 몸짓, 목소리,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자, 이는 사소한 작은 사실들을 세부적인 특정 부분을 보편적이 있다는 걸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이나 몸짓 이런 것들이 어디서 통한다는 거죠. 바디 랭귀지 같은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언어를 몰라도 다른 나라 가면 할 수 있잖아요. 예, 다 통하고 보편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내러티브 텍스트의 영향을 볼게요. 역사 서술에서 자, 역사 서술의 영향을 어떤 영향을 주냐? 자, 예전에 그 텍스트는 설명적 테스트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적 테스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부터 하자. 이게 뭘까요? 설명적 테스트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걸 이제 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과 외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죠. 서술돼 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도 그렇게 서술돼 있거든요. 마치 이제 저자가 마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그 학생들은 그 말을 어떻게 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무비판 쪽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텍스트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을 가로막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저자가 지배하는 텍스트 읽기는 설명적 테스트죠. 텍스트를 창작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역사가 실제를 다루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지금 마치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기존의 역사 서술의 문제점은. 그러나 이제 아까처럼 이 앞에 설명한 내러티브 테스트, 그러니까 독자가 드러내는 저자가 드러내는 테스트는 그런 것들 다 깨져.
그것이 이제 그러나부터 나와요. 다음 장 보면. 자, 이 독자의 탄생이 있는데 독자라는 것은 이제 뭐냐? 이거는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냥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독자들이 등장한 것은 어떤 거냐? 저자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 테스트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종전의 그런 설명적 테스트의 역사적 읽기와 다른 파라다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러티브의 어떤 그 역사 서술 체제가 역사 교육이나 역사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그러나부터 쭉 나온 거예요. 자, 독자의 테스트는 저자의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읽어내는 책 읽기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 텍스트 생산이 강조되면서 그 즐거움을 얻거나 즐기는 읽기와 쓰기가 주목되었으며, 이게 텍스트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죠. 텍스트는 무한한 의미 생산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자 즐기는 대상이 되었다. 자, 이제 텍스트는 단순히 소비하는 작품이 아니라 작업하고 생산하고 실천하는 즐김의 대상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독자는 텍스트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해체한다. 그래서 올려있는 주어진 텍스트를 해체하면서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 비판과 세계의 입장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역사를 벗어나서 다양한 매체를 같이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TV라든지 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 내용물을 여기 접근할 수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다 가능하죠. 뭐 유튜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채널 만들거나 뭐 등등등 다 가능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 같이 공유하면서 또 그 텍스트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또 남의 그 비판하고 또 새로운 유튜브를 또 만들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즐김의 대상이 되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반적인 흐름, 사회 형상들인데, 이게 이제 역사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비판적 인기와 비판적 쓰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전략부터 비판적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자, 텍스트 생산을 위해서 읽기와 쓰기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없애야 된다. 자, 읽기와 함께 글쓰기를 실천해 텍스트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능동적 글쓰기는 텍스트의 복수적 의미를 실천하고 자신의 삶을 무대한다. 자, 이는 저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역사 쓰기 역시 자신의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식을 통해 해석되어 또 다른 역사 지식의 생성 과정을 해석된다. 그래서 종전의 텍스트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또 쓰고,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비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텍스트를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역사 교육에서 이제 그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내용 등에서 이제 쭉 보면 비판적 역사 읽기와 쓰기에 대한 학습 방안이 있어요. 요건 좀 약간 시험에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언급됐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냐면 다음 장부터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첫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이죠. 네, 두 번째 단락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기존의 교과서 설명적 서술 체제의 문제점이야. 서술 체제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아까 읽은 것처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 교과서 대부분 이제 그 설명 테스트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내러티브 테스트 있지만 그 대부분 설명적 테스트죠. 그래서 이제 국사 교과서는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하는 계기적 서술이 설명적 테스트와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줄거리를 갖춘 내러티브 테스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설명 테스트 중심의 이제 그 교과서는 그 정보를 읽고 기억하도록 서술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역사적 사건의 다양한 의미를 읽어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계 마찬가지 역사 교육에서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1인칭 저자가 드러난 역사 소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인칭 저자가 드러난 역사 소설은 그 내러티브 테스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드러내는 그 소설을 읽는 학생들은 저자와 대화가 가능하고, 왜냐 1인칭 저자가 드러내는 역사 소설은 주관적 의미라는 것들, 주관적 입지, 그리고 내가 이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말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이 또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저자와의 대화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쓴 거죠.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의 내용에는 정리의 요약 수준을 넘어선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재 내용에 비판을 제기도 하고 자신의 선행 지식을 수정하기도 하며 교재 내용을 자기 걸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러티브 테스트가 이제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요 내용들을 썼어요. 그래서 교재 내용 비판, 선행 지식을 수정, 그리고 교재 내용을 자기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의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내러티브 테스트는 1인칭 저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학생들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판적 반응도 이끌어내지만 또 하나는 맹목적인 어떤 추종도 이끌어내. 그래서 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단. 그래서 다양한 반응과 함께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처럼 맹목적인 어떤 추종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모습을 동시에 띄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50페이지 마지막 달라고 보세요. 자, 이제 비판적 역사 읽기가 했으면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걸 바탕으로 비판적 역사 쓰기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는 서로 자극하면서 이제 뭐냐면 보완해주는 과정인데, 자, 그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역사 쓰기는 역사 읽기와 다른 작업이지만 실제 학습 과정에서는 별개로 진행되지 않는다. 읽기와 쓰기가 서로 자극하면서 보완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비판적 역사 쓰기는 모든 역사 진술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사료의 기초에 스스로 텍스트를 구축하는데 이르게 된다. 자, 스스로 사료를 만든다는 거죠. 그걸 사료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는 대로 글 쓰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부터 나온 게 비판적 쓰기의 유용점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역사가들이 여러 해석 가운데 가장 타당한 견해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텍스트에 담긴 역사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저자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의 산물이라면 학생들이 역사 자신의 의견을 내포한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실을 나름대로 자신의 이식을 통해 많이 만든다면 학생들 역시 이런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판적 쓰기 이유용점. 자, 그래서 이제 쓰기만 빼고 읽기만 한다면 그 교육은 독설 생산 없이 그냥 소비만 하는 거야. 네, 이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쓰기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와 관련된 이론 중에 이제 제시한 게 스탑스키 이론이에요. 예, 이 사람의 이름인데,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은 좀 없긴 하는데, 일단 비판적 읽기 쓰기에 관련된 그 파트 부분이 예전에 한 두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론으로서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예, 채점하기 편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스키의 글쓰기는 설명적 글쓰기, 자유로운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설명적 글쓰기는 특징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 설명적 글쓰기는 역사 자료를 분석, 조직, 종합하고
축출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나 설명적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고 옮기는 유사 글쓰기에 그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종전의 역사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에 대한 이제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앞부분은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고 뒷부분은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로운 글쓰기야. 자, 자유로운 글쓰기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표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쓰는 기술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창의적인 글쓰기죠. 자, 창의적 글쓰기는 과거 다른 시대나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의 처지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시, 소설, 일기, 편지 등 다양한 방식의 역사를 구성 표현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2번인 자유로운 글쓰기와 3번인 창의적인 글쓰기가 뭐가 차이점이 있냐? 자, 일단은 자유로운 글쓰기는 말 그대로 이제 소설이 되는 거예요. 소설.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 그 소재만 빌렸을 뿐이지 어떤 객관적 근거나 이런 걸 없이 그냥 소설책을 쓰는 거고 이치에 맞게. 창의적 글쓰기는 여러 가지 형식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사료 분석이나 팩트를 바탕으로 한 거죠. 예를 들면 소설 쓰더라도 그 종전에 이제 그 자연 글쓰기의 소설과 달리 팩트에 근거한 소설이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역사에서의 비판적 쓰기는 창의적 글쓰기가 약간 유사하다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스타 쓰기는 이렇게 해서 글쓰기를 나눴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 글쓰기를 또 하나 나눈 게 객관적 글쓰기와 주관적 글쓰기예요. 이건 누구의 이론인지 밝히진 않았는데 일단 객관적 글쓰기와 주관적 글쓰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먼저 볼 게 이제 객관적 글쓰기죠. 자, 객관적 글쓰기는 역사 상황이나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수한 걸 중시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역사 소설에서 순수한 의미의 객관적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따라서 객관적 글쓰기는 자신의 그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명문이나 논술문 형식에 띄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주관적 글쓰기죠. 자, 주관적 글쓰기는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저자의 정서나 감정 표현이 많고 저자의 관점과 의식, 태도, 느낌 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다. 따라서 단순히 역사 사실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 이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형식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관적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주관적 글쓰기는 내러티브 테스트하고 이제 유사하죠. 여기 이제 그 객관적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설명적 테스트하고 이제 유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이제 주관적 글쓰기의 유용한 점을 이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 글쓰기는 형식 면에서 제약이 적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 이해를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 지도 방법을 이제 볼게요. 글쓰기 지도 방법. 자, 글쓰기 지도 방법을 이제 두 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글을 쓰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게 느끼죠. 왜냐면 학생들은 이제 그 체계적으로 쓸 글은 그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처음부터 글쓰기라고 이제 하라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약간 수달되게 이제 지도할 필요가 있어. 그 지도 방법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지도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의 소재로 한 기존의 다양한 글을 모방하는 글쓰기부터 해갖고 형식과 내용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쓰면 힘드니까 어떤 이제 유명한 작품이나 다른 사람의 글을 쓰면서 약간 이제 개조하는 식으로 모방을 하죠. 자, 이거는 뭐 소설가들이 처음 글쓰기 할 때하고 비슷해요. 글쓰기 할 때 습작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작품 세계를 구상하기 전까지는 남의 작품 한번 써보잖아. 그리고 약간 개조해보고 그런 거는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자연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영화나 소설, 연극 줄기의 끝 부분을 덧붙인 글쓰기나,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각색한다는 거죠. 또는 저 밑에 다른 부분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제 뭐 글을 만든다는 거. 영화가 끝날 때 영화가 끝을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이제 끝난 부분을 더 이어가지고 글을 써가서 이제 표현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나, 자, 역사적 인물의 행위와 상황을 뒤집어서 가상해 보는 거. 만일 그 역사가 그렇게 움직였다면,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종전의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냥 상황을 설정해갖고 글을 쓰도록 해보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글쓰기 지도 방법이야. 제 생각에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 쓰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글쓰기 지도 방법.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나와요. 하지만부터가 유의할 점이야. 글쓰기 지도 방법 할 때 유의할 점. 자, 첫 번째가 허구가 아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자신의 사고와 지식을 적절하게 형식을 담아 표현하는 능력도 개발된다. 두 번째로는 비교와 유추, 대조와 비판, 기납적 글쓰기, 병진법적 글쓰기 등 논리적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호 비판 방법과 명료한 논리 전개 기술도 함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유의하면서 고려하면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봤고, 그다음 국사교재 비판적 읽기와 쓰기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사 교과서의 교재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있어요. 자, 요 내용들은 이제 설명책 테스트에 대한 비판, 사료 테스트,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테스트 비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사례 분석을 한 거야. 네, 사례 분석.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약간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번잡하고 세계사 그 사회 비판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약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중요한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할게요. 예. 자,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보충자료 잠깐 펴보세요. 보충자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9페이지, 그 몇 페이지요? 5페이지 펴보세요. 그 보충자료는 그 밑에 인강 듣는 분들은 그 밑에 이제 첨부 자료 있어요. 강의 들으실 때 유튜브에서 듣는 것도 있지만 그 일단 카페에 들어가서 게시판을 통해서 보시는 게 이렇게 제가 게시판에 거기 그 동영상을 정리하면서 올리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그쪽으로 듣는 것이 오히려 그 밑에 수정 내용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첨부 자료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유튜브는 제가 이제 그뭐 그거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돈을 벌기 힘들죠. 뭐 해봤자 3천 명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내 강의 듣는다는 보장도 없고 하는데 그거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 그냥 많이들 보니까 거기 동영상을 올리기 편하니까 그냥 동영상 올리는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카페 게시판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유튜브는 단지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국사 교재의 비판적 읽기와 쓰기, 그다음 세계사 교재의 비판적 읽기 쓰기 내용은 크게 이제 사료 텍스트, 설명적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 그러니까 저자가 드러내는 그 세 가지 형식으로 해갖고 분류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의 어떤 특징들, 그 내용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설명적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의 특징들과 그 뒤에 이제 또 다음 장에 있는 논문에 있는 그 설명적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의 특징들이 거기 이제 국사 교재 비판적 읽기와 세계사 교재의 비판적 읽기 쓰기 다 있어. 함축돼 있고. 네. 근데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왔다 갔다 중구난방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논문 형식의 그 책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뭐 녹색 책처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를 안 해줬어요.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요와 관련된 이제 특징이 각각 테스트의 특징이 09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09년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 게 설명적 테스트죠. 설명적 테스트. 자, 이 설명적 테스트는 아까처럼 것처럼 우리가 낸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얘기해요.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얘기인데, 자, 내용을 보면 저자의 견해나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설명문, 논술문, 역사교과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관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서술돼 있고 다양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독자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뿐이고 암기의 대상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되게 교과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는 집단 민족이나 어떤 집단 그 민족이란다. 그 민족이나 그 국민 의식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있죠. 그 집단 기억이 필요해. 그래서 국민의 어떤 일체감, 민족의 정체감 이런 것들 형성하기 위해서는 집단 기억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단 기억을 지향하는 역사 교육을 지향하고 그다음 인가적 필요성에 대한 역사 서술을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가적 필요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역사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딱딱 떨어지지 않죠. 예, 그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떤 역사를 지향할 것인가, 국가 진보를 강조하고 독자에게 정체성, 일치감, 도덕적 체계를 형성하죠. 그 유산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분석적 역사, 왜 그랬는가,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자의 권위는 이제 저자의 권위에 의해서 진리 가능성을 인식하고 저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그리고 개념과 일반화를 통해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과서 상당히 개념과 일반화를 통해서 체계화 설명돼 있잖아요. 자, 문제는 이제 아까처럼 예언처럼 이제 비판적 읽기야 쓰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에 고정된 관점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저해한다. 그래서 상반된 해석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해서 인식반복으로서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설명 텍스트 특징이고, 자, 내러티브 텍스트의 특징은 주로 이제 1인칭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시점이 이제 쓰긴 하지만 1인칭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자가 드러나는 그런 텍스트죠. 그래서 저자가 드러나는 역사 소수이다. 자, 그 다음에 저자와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내용 이해는 이제 정리 수준을 넘어서 학생들이 교재 내용을 비판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가장 반응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 선행 지식의 수정, 교재 내용의 재구성, 역사 쓰기를 통해 역사 지식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 저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높을 경우에는 순종적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말할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한계점은 뭐냐면 텍스트가 함축되어 있는 저자의 주관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료 비판 통해 그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저자의 주관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까 지명한 것처럼 이 저자가 너무 이제 자기에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대상일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설민석이 얘기할 때 많은 대중들이 그 설민석의 얘기가 잘못된 것도 분명하게 불구하고 그걸 이제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잖아.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한 형상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료 비판을 했지만 그 내용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지적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주관적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어진 자료를 기초해 자신의 관점 해석을 구축한 역사 쓰기는 학생들에게 힘든 작업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런 거를 하면 그 네거티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의 해석을 바탕으로 쓰기는 좀 힘들어. 왜냐하면 그 역사 지식이라는 것도 체계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료 테스트는 이제 네거티브 테스트와 그 설명격 테스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료의 저자에 따라 신뢰성이 달라진다. 이거는 네거티브 테스트 마찬가지죠. 신뢰성이 높은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믿어버리죠. 근데 신뢰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안 믿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말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 믿겠지만 대부분은 안 믿죠. 네, 그게 진실이라도 예, 요거하고 이제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과서적인 어떤 설명 테스트보다 학생들이 비판적 시각 판단을 보인다는 거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형식의 역사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왜냐면 이제 사료 자체를 일제 교과서와 같은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게 많았다는 거죠. 저자의 관점에 비판적으로 읽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지 못한다는 거야. 예. 그리고 요거는 4번과 5번은 요거는 이제 그 갈색책이나 이런 데 없고 예전에 공군형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야. 지문에. 예. 사후 테스트로서.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 근거에 서술한 방법을 알 수 있고 사후 테스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후 테스트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마치 객관적인 양 서술되어 있는 테스트의 이제 순서를 보면 먼저 뭐 이게 설명적 테스트겠죠. 그 다음에 사후 테스트. 이 사후 테스트는 그 설명적 테스트하고 내러티브 테스트, 저자가 드러내는 테스트의 중간 단계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객관성이 떨어지는 테스트는 저자가 드러낸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죠. 예. 그 다음에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테스트. 자, 이 다양한 반응 안에 비판적인 반응도 있지만 어쩐 그 팬덤 같이 무조건 이제 뭐냐면 그 순종적인 반응도 같이 있어요. 예. 이것도 다양한 반응 안에는 자, 여기에는 이제 먼저 내러티브 테스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료 테스트고요. 그래서 사료 테스트는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와 함께 저자의 신뢰도에 따라 또 다양한 반응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 테스트. 이 설명 테스트는 다양한 반응을 이겨낼 수 없어. 제일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인 순서, 다양한 반응 이렇게 순서를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했지만 사료 테스트는 중간에 끼어있는 사료 테스트는 내러티브 테스트 요소와 그 다음에 설명적 테스트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특징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교과서 같은 형식의 역사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교과서 설명적 테스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그다음에 사료의 저자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는 것도 다양한 반응과 연결시켜 갖고 내러티브 테스트 요소도 같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테스트의 어떤 특징들, 요거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관련된 기출문제 찾아보시고 특징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국사교재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강도 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9번이에요. 89번.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89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색책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사 테스트를 이제 제시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익과정 등등 이렇게 해놓고 세 집단을 나눈 뒤에 각기 다른 표현 형식으로 선수된 임진왜란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사를 제시하는 거야. 이때 이제 자료는 그 각기 다른 표현 형식의 자료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설명적 테스트, 사료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 그러니까 저자가 드러낸 테스트 요걸 이제 각각 주고 학생들에게 그 반응을 이제 살펴보게 하는 거죠. 예. 자,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읽어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만 이제 좀 간춰가지고 볼게요. 자, 임진왜란 테스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를 주죠. 교과서 내용을 드러내는 설명 테스트, 교과서식 설명문, 사료 테스트,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테스트이며 그 다음에 임시정보 테스트도 마찬가지 교과서 내용을 토대한 설명문, 사료 테스트, 저자가 드러낸 서술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세 집단 학생들에게 먼저 임진왜란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5개 서술형 문항을 두고 10분간 답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테스트의 특징을 한번 이제 보는 걸로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각자 내용들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 몇 페이지를 보시면 쭉 넘어갈게요. 예.
시간 관계에서 이거 다 읽기 힘든데 결론 부분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 자, 이상에서 살펴본 같이 인 거죠. 앞에 이제 사대 연구에서 이제 앞에 이제 사대 연구의 분석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연구와 분석 관련된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연구가 나오고 그 뒷부분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좀 읽어도 그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요 교과서 테스트를 얘기하죠. 교과서 테스트. 그래서 교과서 읽는 학생들은 텍스트 유형을 막론하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지 못한다. 그리고 교과서에 일치된 내용만 언급하며 건전한 문체로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건 비판적 쓰기와 이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은 학생들을 비판 쓰기 한다.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사유나 이야기식 형식의 글 또는 저자 같은 텍스트를 읽는 학생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반응을 보인다. 단, 사료를 읽는 학생들은 정서가 대체로 사료를 쓴 사람과 맥을 같이 할 경우에 같이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료의 저자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사료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료를 교과서 같은 형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사료 테스트는 그 안에 교과서적 요소도 많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읽는 학생들이 정서가 대체로 사료 쓴사가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사료의 저자의 권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있죠. 아니면 사료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료를 교과서같이 형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 앞에 있는 내용은 뭐 그런 내용들 이제 내용들과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판하는 게 세계사 교재의 비판적 읽기였을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과 르네상스의 글을 주어지고 세 개 부류로 나눴어요. 학생들.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한 설명문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사료와 관련된 내용, 저자가 드러낸 사용된 글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르네상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세 부류로 나눴죠. 이렇게 설명 형식을. 자, 이것도 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있는 것들 그대로 읽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거의 일치하고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63페이지 보세요. 163페이지. 아이고. 자, 133페이지 보면 뒷문장 보세요. 맨 끝 뒷문장. 이처럼은 그 앞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관련된 그 뭐랄까요? 교과서 설명문이나 그 다음에 뭐 사료 테스트, 그 다음에 네러티브 테스트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쭉 내용인데 자, 하여튼 이처럼 학생들 저자가 드러낸 글과 이야기 형식의 글에는 가장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사이와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사료는 학생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한 자료이고 따라서 사료의 특성이나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익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교과서 설명문보다는 사료 있는 학생이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감정 기술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글, 그러니까 저자가 드러낼 수 있거나 과거 사람들이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형식의 글에 대해 비판적 읽기 시도했다. 예, 요거는 앞에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의 이제 내용이죠. 자, 근데 이제 요 비판적 테스트의 문제점이 나와요. 왜냐면 비판적 테스트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 저자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반응을 이끌 때 저자의 글에 대한 반응일 때 비판적으로 반응을 이끌 것도 있지만 저자의 신뢰도 높을 때는 자의적 진실성의 오류에 빠져서 주관성을 깨닫지 못해. 그 비판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내용에 이제 한계점이 쭉 나오죠. 첫 번째가 이제 텍스트에 함축되어 있는 저자의 주관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두 번째나
사료 비판 활동의 그 한계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지적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설픈 게 비판하면 뭐야? 오히려 비판받는 사람이 반격이 처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사회 비판할 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조목조목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후 테스트와 내러티브 테스트, 그다음 설명식 테스트 특징들을 이제 한번 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제가 안 읽는 부분들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앞에서 제가 정리한 부분 있죠? 그 정리한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했던 말 똑같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중복된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간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맺은 말 보죠. 맺은 말. 자, 여기 맺은 말은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제 결론인데 16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 설명 양식과 사료 테스트 반응, 그 다음에 그 내러티브 테스트 특징들을 요약해 놨어. 그런 아프트가. 첫 번째가 이제 교과서 설명 양식과 관련된 글인데, 자, 교과서는 설명적 양식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 개입을 이끌어내지 못한 걸 드러냈다. 그래서 교과서 설명문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의외로 교과서나 세계사 교재는 모두 그리 높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료 테스트죠. 자, 사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사료를 교과서와 같은 형식의 역사 소설로 받아들이는 게 많았고 저자의 관점에 비판적으로 읽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무엇보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바는 저자가 드러내는 글과 이야기 형식의 글에 대한 자유롭고 적극적인 반응이 글이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이거죠. 자, 사료를 읽는 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 역사 이해에 시도했지만 학생들은 저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과 이야기 형식의 글을 읽으면서 더욱 역사 이해를 더 주체적으로 임했다. 사회 테스트도 나름대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지만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사회 테스트보다 내러티브 테스트, 저자가 드러나는 글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드러내는 글, 즉 역사 쓰기를 통해 역사 지식의 의미를 탐구하게 된다. 자, 이러한 형상은 국사 교재를 읽은 학생들보다 세계사 교재를 읽는 학생들이 더 두준데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점은 내러티브 테스트는 비판을 하고 자유롭게 뭐냐면 글을 쓸 수 있지만 뭐냐면 학생들 나름대로 체계화시키지 못해. 학생들 자기 나름대로 역사적 시각과 해석을 체계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것까지 하려면 좀 약간 이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내러티브 테스트 가지고는 이런 체계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래서 내러티브 테스트의 문제점도 쓰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하도 비판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마지막 달라볼게요. 역사 교재를 사용하는 텍스트가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그래서 이제 설명식을 통해서 또 이제 세 개의 또 내용이 나오네. 설명식만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 텍스트는 학생들의 비판적 읽기와 쓰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의 사실을 고정된 관념을 갖게 되면서 비판적 쓰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설명 테스트의 문제점 이걸 좀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사료나 저자가 드러낸 글을 읽더라도 자신들의 사전 지식과 일치하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자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유형의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텍스트 읽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텍스트 이해 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면
자, 세 번째 보면요. 특히 역사 교재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역사 이해를 쓰기 활동을 표현하게 한 것은 장기적인 학습 지도와 경험을 필요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저자의 관점을 들거나 비판하거나 텍스트의 배경까지 주목하지 못한다고 했죠. 아까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고 이를 기초해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죠. 이게 내러티브 테스트의 한계점이죠. 내러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비판적 읽기를 할 때 한계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비판적 읽기를 비판적 읽기만 이렇게 비판적 읽기가 아니라 쓰기죠. 예, 비판적 쓰기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게 밑에 있어요. 자,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사전 지식, 텍스트 유형의 특성과 한계 인지, 텍스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 다양한 글쓰기 표현 능력 개발 등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사의 지도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그 비판적 쓰기를 위한 교사의 지도 방안 2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뒤에 있는 결론 내용을 쓰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의 다양한 해석을 요구를 여러 유형의 자료가 학생의 다양한 해석 때 요구를 하는 여러 유형의 자료가 제시하며 이러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걸 이제 하나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 제일 모른다고 했잖아요. 있을 때. 그래서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사전 지식, 텍스트 유형의 특성과 한계를 인지하고 텍스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과 다양한 쓰기 표현 능력을 개발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2가지 지도 방법이 나왔어요. 2가지 지도 방법. 요거 2가지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교사가 이제 비판적 쓰기를 할 때 교사 지도 방법 요 관련돼서 관련된 문제가 기초에 나왔던 부분이나 나왔던 부분 때문에 요거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었고 밑에 이제 국사 자료가 있는데 그냥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아까 전에 했던 이제 사내 연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임진왜란 관련된 그 사료들이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많네요. 예, 읽기 절과 되게 많은데 쭉쭉 넘어갈게요. 자, 역사 수업 도구로서 내러티브의 구성 원리가 있어요. 자, 요부터 이제 5장하고 6장은 이제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많지만 굳이 뭐 이것까지 읽을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내러티브에 그 나온 문제들 보면 갈색 책보다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그 남색 책 있죠. 남색 책이나 파란 책에 있는 내용만 해도 그 내러티브는 거의 커버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갈색 책에 보면 톨보스키 이론 같은 거 있거든요. 네, 톨보스키 이론인데 이게 몇 년 전에 08년인가 07년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만 이제 갈색 책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까지 강조하기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깊이 있는다는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 그 파란 책이나 남색 책을 이제 공부할 만큼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중요한 핵심 요지들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네, 들어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역사 수업 도구로서 내러티브와 구성 원리와 형식과 원리는.